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의 해설을 맡은 심석입니다.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 첫 시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거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한번 했었다지만 어찌됐든 올해의 어떤 여러분들이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어떻게 보면 평가원 수능이라는 시스템에 맞춰서 시험 보는 그런 의의를 갖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아는 것보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문항을 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는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시험 시간에는 잘 안 보인 경향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 떠나셔야 돼요. 이제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원망한다든지 아쉬워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갖다가 잘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목표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다음번 9월 모의평가 때는 여러분들 더 잘 해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 때는 더 잘 해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19.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올해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여러분들 정말 힘든 가운데 열심히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하영 선생님이 총평을 수학 나형에 대해서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개 단원이 시험범위였습니다. 확률까지가 시험범위죠. 1단원 경우의 수, 2단원 확률인데 경우의 수에서 3문항, 확률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능까지 간다면 7문항이 아니고 8문항 정도. 지금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7문항이 출제가 되어졌지만 수능 때까지 가면 8문항, 좀 많이 나오면 9문항, 어쨌든 10문항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가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문항에서 10문항 사이에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겠지만 21번 문제는 수학 1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 21번, 29번, 30번일 텐데 수학 1에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29번이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0번은 수학 2에서 나왔죠. 그래 이 문항의 배치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평가원 시험을 보면 나형에서 29번 문제가 확률과 통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률과 통계가 다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9번 자리가 확률과 통계가 될 테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시더라도 조금 더 유념해서 학습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기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넘는, 어쨌든 베이스는 우리 수능 특강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해설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연습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험 9월 또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 여러분들이 획득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 경우의 수라고 하지만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은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게 1단원이고요. 2단원 확률에서는 수학적 확률,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 확률,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강화해서 대비를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6번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연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문항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이 A 확률에다가 B 확률 더해주고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이고 지금 A를 몰라요. 그런데 B는 알죠? 3분의 1.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 6분의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PA를 직접 계산을 해준다 이거죠.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6분의 1. 6분의 1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6분의 5가 된다. 그런데 여사건의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1에서 6분의 5를 빼준 6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계산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출제자는요. 이 덧셈 정리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and 여사건의 확률까지 물어본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1-PA까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PA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1-PA가 돼버리고 아까 이거 계산한 게 6분의 1이라고 했죠? 바로 이게 뭡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보면 이 문제는 아마도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까지를 결합시킨 대표적인 확률 계산값 문제로서 출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뭐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못 풀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생님 저는 못 풀었는데요. 공부가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부터 여러분이 출발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쉬운 문항이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제 6번 문제는 확률 제가 적어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항 정리죠.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뭔가의 항의 AR제곱 AB의 N-R제곱의 개수 NCR. 그러니까 요거의 일반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반항. 그래서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항 정리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는 거죠. 4번을 선택하나 하는 겁니다. 근데 x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2번 선택해주고 얘를 2번 선택해줄 거니까 4번 중에 2번을 선택하겠다. 얘 2번 해봤자 1입니다. 요거 2번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이에요. 근데 1의 제곱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1의 제곱은. 그러면 4C 6이죠.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니까 4x제곱이죠. 그래서 24x제곱이 될 거니까 x제곱 앞에 개수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라는 사실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항 정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 두셔야 되는 건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항 정리는 간단한 유형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이고요.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어디로 갑니까? 완성형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요번에는 그 박스 완성형 문제가 수학적 기납법에서 나왔지만 다시 이 스타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항 정리 문제 한 문제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봅니다.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원순열에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그냥 직순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n 팩토리얼. 그런데 같은 게 n번 나타나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n-1 팩토리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n이라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같아지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아지는 횟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있습니다. 3학년이 많습니다. 7명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모양에다가 7명을 앉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학년끼리 이웃해요. 이웃한다? 묶어라. 기본이죠. 이웃하면 우리가 나열할 때요. 순열을 줄 때 이웃하면 묶고요. 이웃하지 않으면 후배열이 원칙입니다. 다시요. 이웃하면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리 바꿈 해주고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후배열,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사이사이에 껴넣는다. 후배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1학년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1학년 2명을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2학년끼리도 이웃하는 거예요. 한 명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한 명으로 보겠다. 그러면 7명이 아니고 제 눈에는 한 명, 한 명, 3명, 5명이 있는 겁니다. 그 5명을 원형으로 나열하겠다? 4팩토리얼이 되겠죠. 5명을 나열했어. 그런데 한 번 돌릴 때마다 같은 게 나타나지. 5번 나타나지니까 5로 나눠서 4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원형으로 이제 배열이 된 겁니다. 뭐 1학년 2명이 여기 있었고 뭐 2학년 2명이 여기 있었고 3학년이 뭐 여기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2명을 그대로 묶어 놓는 거 아니죠? 자리 바꿀 수 있다고요. 곱하기 2. 얘도 자리 바꿀 수 있다고요.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4팩토리얼 24에다가 4를 곱해줘서 9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의 개념이에요? 원순열에 대한 개념이죠. 역시 평가원 기출 문제의 어떤 정석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원순열은 간단한 유형을 다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유형입니다. 예, 원순열 간단한 유형. 대칭성이 나타나는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집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목걸이 순열, 뭐 염주 순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순열에선 간단한 유형이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갈등을 했던 친구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겠다?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A 6가지, B 6가지, 그러니까 36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체는 36가지가 있다. 전체 36가지가 있는 겁니다. 36가지. 근데 저는 먼저 제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풀이를. 저는 이거부터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y가 2다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A, B라고 제가 놔볼게요. A, B. 이 그래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죠. 여기가 A축, 여기가 B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좌표 평면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요 A가 둘 다 양수일 때,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일 때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포맷을 잘 알고 계신 친구들이 그냥 절편들을 찍어보면 될 거야. 절편들을. A가 2, 0 되죠. 0, 2 되죠. 마이너스 2, 0 되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도 되죠.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된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를 아실 거야. 이런 도형이 나오죠. 이런 도형. 그러면 이 도형을 잘 보시면 결국 A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B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아, 별거 아니었구나. 평행이동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가 A축, B축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역시 저는 좌표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이 중심이 0,0이었던 게 3,3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나서 여기 이만큼 떨어진 점, 이만큼 떨어진 점, 여기 아니죠? 여기 이만큼 떨어진 점, 이만큼 떨어진 점. 요 점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이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경계. 경계에 있는 점 찍어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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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좌표로도 읽을 수 있어요. 1, 3. A, B에다 1, 3 넣어보세요. 된다고요? 2, 2, 3, 1, 4, 2, 5, 3, 4,
여기가 4에 4, 4, 4. 예. 그 다음에 3, 5, 2, 4, 1, 3. 요런 점들이죠. 자, 이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켜 A하고 B가 같대요. 그러면 1,1로 같고, 얘도 같은 거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6,6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36가지 중에 이걸 만족하거나 또는 이걸 만족하는 거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죠. 개수 카운트 해볼까요? 얘 몇 개예요? 6개. 7, 8, 9, 10, 11, 12개.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좀 그래도 다른 거보다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얘를 갖다 어차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될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이 되면 되죠. 얘가 이 값이 2고 얘가 0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려면 A는 3으로 픽스, 2가 되려면 B는 5가 되거나 또는 B가 얼마면 돼요? B가 1이면 되죠. 5 넣어줘보면 2 나오고요. 1 넣어줘보면 여기서 2 나오죠. 1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예요? 1이 나오는 거는 A가 1이 나오려면 4거나 또는 A 값이 얼마면 되죠? 2면 되죠. 마찬가지로 B 값이 4거나 또는 B 값이 2면 되죠. 이거는 A 값이 1이거나 또는 A 값이 5면 되는 거죠. 0이 나오려면 B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지수가 이렇게 순서상 한다면 2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2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8가지가 나오는 거죠. 8가지. 그 다음 A하고 B가 같은 건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그 중에 같은 거. 그러면 2, 2로 같고 4, 4로 같은 거니까 2가지가 같은 거야. 그래서 8에다가 6을 더하고 2를 빼주고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해주면 36분의 12 역시 3분의 1이라는 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센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문항을 해석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이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니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고 있는 거죠. 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요 2가지잖아요. 예. 36분의 2. 딱 맞을 거예요, 이게. 6개.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 모양도 그대로 맞춰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항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확률의 덧셈 정리를 내용으로 주 소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열해 봤어도 이 문제는 도전해 볼 만한 문제인데 사실 시험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이런 생각을 어떤 하나의 오차도 없이 빠트림 없이 완벽하게 카운트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성건성 이렇게 경우의 수 카운트하는 단계에서 좀 더 엄밀하게 분류해서 카운트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좀 더 앞으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0번. 20번이라는 이 문항의 번호에 겁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주머니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 3,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상황이잖아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예요. 근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그랬어요.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자,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같은 게. 수 같은 게. 아니 1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2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3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죠. 3. 4도 있죠. 3하고 4라고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여기서 4개를 딱 뽑으면 무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만약 1, 2, 3, 4 뽑았어.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같은 게 있었을 때만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중에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그냥 표로 나와 있는 표, 더 샵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이런 건 너무 잘 푼다 이거지.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문장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번짜리 이건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가는 내용이죠. 그런 연습을 제가 해달라고 아는 문제 자꾸 연습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잡을 거냐면 이 분모는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거야. 적혀 있는 수가 같을 확률을 찾을 겁니다. 이 확률을 찾을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검은 공 2개죠. 그냥 검은 공 2개만이 아니야. 적혀 있는 수가 같은 상황에서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같은 게 있는데 있고 그러면서 검은 공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게 있는 그 안에는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검은 공이 2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 중에 검은 공이 2개인 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게 있는 이 확률을 보자. 그러면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 3이라는 흰색의 3과 검은색의 3이 뽑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경우를. 그럼 요 확률은요. 요 확률은 전체 경우가 8개 중에 4개를 뽑아낼 겁니다. 맞죠? 8개 중에 4개 뽑을 건데 흰 거 3과 검은 거 3은 숫자 3은 뽑혀 나온 거야. 2개. 그럼 2개가 더 뽑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을 보면요. 얘하고 지금 얘는 뽑혀 나왔다고요. 그럼 나머지가 6개가 있을 텐데 그 6개 중에 2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지. 얘가 뽑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얘 이렇게 2개만 더 뽑아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뽑아내면 내가 1, 2, 3 이렇게 뽑았다 이거죠. 그럼 같은 수가 적힌 게 뽑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냥 6개 중에 2개를 뽑아내면 된다 이거죠. 8C4 계산해 보시면 8C4가 70입니다. 그럼 70분의 얘 6C2라는 게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나요? 네. 얘가 4, 그 다음에 검은 거 4. 얘가 뽑힌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얘도 똑같이 8C4분의 4는 뽑혀 나왔고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분의 역시 15가 되겠죠. 아니면 그런 경우의 수만 카운트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확률로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뽑은 거 안에 이렇게 뽑은 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뽑은 거 안에 이렇게 뽑은 게 들어가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흰 거 3, 흰 거 4, 검은 거 3, 검은 거 4 이렇게 4개를 뽑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경우는 얼마예요? 84분의 1이죠. 70분의 1이 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70분의 15에다가 15를 더하고 1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분자는요 이제 이 중에 검은 공이 2개여야 된다 이거야. 검은 공이.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2개를 먼저 뽑아냈잖아요. 그럼 검은 거 하나가 있어. 검은 거 하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뽑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상황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똑같이 8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흰 3, 검 3 뽑았습니다. 그러면 검은색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뽑고 흰색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70분의 9가 이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8C4분의 3C1, 3C1 그래서 70분의
9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70분의 1 끝난 거죠. 왜? 검은색 2개잖아요. 검은색 2개 뽑힌 거잖아. 그런데 얘는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확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70분에 얘는 9 더하기 9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없어지니까 30에서 1 빼면 29분의 18에서 1 빼준 17. 그래서 29분의 17이라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우의 수만 카운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확률로 계산했지만 경우의 수로 계산해 주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PA, 그 다음에 얘는 PB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럼 PA분의 요런 거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공이 있을 확률, 요걸 계산해 준 거죠. 근데 같은 게 있으면서 동시에 검은 공도 2개여야 될 확률 계산해 준 거죠. 아니면 그냥 경우의 수로만 보셔도 돼요. 결국 70, 70 없어지면 이게 경우의 수였던 거예요. 두 수가 같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의 수가 29가지. 그 중에 29가지 중에 검은 공이 2개 있는 경우의 수는 17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익숙한 조건부, 그건 너무나도 쉬우니까 학생들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 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20번 문제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등장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금방 끝납니다. 제가 뭐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설이니까 짧고 굵게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27번 문항입니다.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이 문제는 중복조합. 중복조합. 특히 어떤 유형으로 푸는 거다? 음아정. 의미 아닌 정수해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단 의미 아닌 정수에 그러면 4H6. 그래서 9C6. 그거는 9C3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9C3 계산해 주시니까 84가지가 되겠네요. 뭐 9C3 정도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9, 8, 7, 3, 2, 1. 그러면 3, 3, 9, 2, 4, 8,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다. 이렇게 계산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때 또 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적어도가 들어갔습니다. and 뭐요? 여사건 들어갔죠. 여사건. 이게 추가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사건의 그 시그널이 너무 세잖아요. 여사건도 그래서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라는 말 빼놓고도 뭐 이상, 뭐 이하, 뭐 초과 이런 것도 여사건 이용할 수 있고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 또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도 여사건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의 여사건은 뭘까요? 0은 하나도 없다. A, B, C, D 중에 하나도 0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0 이상인데 0이 아니면 전부 1 이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A, B, C, D를 더해서 6을 만들어낼 건데 얘가 0은 다 안 되니까 미리 하나씩 줘버리는 거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하나씩 줘버렸어요. 일단 D'. 그게 6에서 하나씩 4를 빼버리는 거죠. 하나씩 미리 줬다고요. A가 가져간 뭐 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먼저 1씩을 다 줘버리는 거야.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6에서 4를 갖다가 먼저 지급해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얘를 갖다 얼마를 만들어내면 돼요? 2를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다 1씩 더해준 여기 순서상에다가 각각 다 1씩 더해줘버리면 0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1 이상이 되는 거죠. 1 이상.
0 이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4He. 이건 음화정이잖아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얘가. 예. 그래서 4He2니까 얘가 얼마? 5C2가 될 거고요. 10가지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사건이니까 음화정 전체 경우의 수가 84가지가 있었고요. 아닌 거.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게 10가지가 있었으니까 걔를 빼준 74가지가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중복조합과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가조건도 여러분들 잘 푸셨죠? 나조건도 아니 선생님 저는 이런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출에 나오고 있는 유형들을 문항 연습이 조금 부족하신 겁니다. 사실 이 중복조합 27번 요 정도의 문제는요. 기존의 중복조합 문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쭉 낮아진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중복조합이었구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 학생이 지금 기출에 대한 학습이 덜 이루어진 거라고요.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변별하기 위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죠. 시험 문제한테 야 시험 문제야 나를 맞춰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시험 문제가 있으면 나를 맞춰볼래 이거라고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잘 못 풀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코멘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거예요. 기출 문제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이 정도의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를 간파하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이에요, 확률. 구하는 확률인데 이게 그냥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 2, 3, 4에 대해서 1, 2, 3, 4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전체가 몇 개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가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 2도 몇 가지? 4가지. 3도 몇 가지? 4가지. 4도 몇 가지? 4가지. 4의 4제곱.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 2의 8제곱 256. 이런 것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전체가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2의 8제곱 256개 중에 택할 거다 이거야. 택했더니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조건을. 자,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F1과 F2를 곱한 게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카운트하는데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 2, 3, 4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1, 2, 3, 4가 있습니다. 3, 4가 있는데 만약에 F1과 F2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1로 가면요. 얘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곱이 9 이상이 안 나옵니다. 인정? 인정. 아니 잠깐만 얘가 1이야. 제일 큰 거 4로 가도 1 곱하기 4 하면 4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2로 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가 간 치역의 값이 제일 큰 게 4인데 4를 곱해도 9 이상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이나 2로 가서는 만약에 어디론가 하나가 갔다면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가더라도 9 이상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1이 가는 거는 3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일단 3.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게 아니 치역의 값이에요. 얘가 치역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얘도 만약에 3으로 가주면
치역이 3이잖아. F1, 3, F2, 3 곱하면 9 이상 나오잖아요. 아,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지금 1이 3으로 갔을 때 1이 1이나 2로 못 가. 그러니까 3으로 온 겁니다. 그럼 2가 3으로 간 건 이거야. 그럼 2가 4로 갔다. 이 경우도 될 거 아닙니까? 3, 4, 12니까. 그러면 1이 3으로 간 건 다 했잖아. 그 다음 1이 1, 2, 3, 4가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습니다. 4가 있는데 요번에는 1이 4로 갔습니다. 1이.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2가 1로 가도 안 되고 2로 가면 안 되고 3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2, 3, 4 여기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자, 1이 4로 갔죠. 그러면 2가 3으로 가는 건 했잖아. 그러면 2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간다 이거죠. 4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지.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조건을 봤더니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요? 3개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역 하나가 나왔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얘네 둘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만약에 일로 가버리면 얘가 다른 거로 가더라도 치역은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나머지 것들 중에 2개로 가져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3개 중에 치역의 원소가 될 2개를 선택을 해. 3C2.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3가지가 나오죠. 1, 2나 1, 4나 2, 4 이렇게. 그러면 얘가 1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든지 크로스해서 가는 2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경우죠. 치역 하나 가자. 하나를 갔어? 그러면 이 3가지에서 2개를 뽑아. 그리고 얘 둘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보내든지 크로스해서 보내든지 2가지.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얘도. 관건은 얘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먼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있고 얘도 하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둘이 전부 1로 가 또는 전부 2로 가. 그럼 치역이 3개의 원소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2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게 주관식이니까 이걸로 끝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요. 수능 특강에서 이와 비슷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치역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전부 1로 가, 전부 2로 가 그렇더라도 치역은 3개가 돼.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나 얘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이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가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로 갔어. 1로 갔어. 그러면 이 4가 요번에는 얘나 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는 거야. 얘나 얘 중에 하나 골라가. 그러더라도 치역은 하나, 둘, 3개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아, 이 3, 4가 기존의 치역과 다른 치역으로 뭔가 하나 가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데로 가는 경우. 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이 먼저 가는 경우의 수를 택한다면 얘나 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로 갔다고 쳐봐. 그럼 4가 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2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이 이쪽으로 가고 4가 나머지로 가는 경우였죠. 뒤집을 수도 있죠. 4가 이쪽으로 가고 3이 이쪽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4가 선택하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3은 나머지에 선택하니까 2가지. 그래서 4, 4, 2, 그래서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나 똑같은 경우라고요. 왜요? 3, 4가 모두 1로 가거나 2로 가는 경우. 요번엔 3이나 4 중에 가고 4가 1, 2로 가는 경우 또. 그 다음에 4가 3, 4로 가고 3이 1, 2로 가는 경우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4와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32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경우의 수가 32가지, 다시 말하면 2의 5제곱까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확률은 2의 8제곱분의 2의 5제곱. 그래서 얼마? 8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 확률 P에다가 12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8분의 1 계산해 주니까 8로 약분되죠? 8, 2는 8, 8, 5, 40. 그래서 15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보면 이 함수의 개수가 좀 약합니다. 근데 나눠보란 얘기죠. 분류를.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러면 이런 분류를 했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집합 A가 갖는 게 꼴랑 4개밖에 안 되는데요. 4개밖에 안 되는데요.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려움보다는 한 번씩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연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고3 맡고 있는데요. 학년부장을 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선언했습니다. 저는 올해 절대 학생들한테 화내지 않을 것이다. 화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수업을 듣고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라는 이런 여태 있지 않았던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그리고 또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 학교 오고 싶어서 간절했잖아요, 막.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내가 학교 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 라는 마음가짐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주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요 수능이 168일 남았습니다. 5개월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은 168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친구들, 그 친구가 진짜 멋있는 친구.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대학을 잘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효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선생님들로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성실히 해내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영역의 심석이었습니다.